삼성전자는 지금 뭐 재미는 없어도 그때 화요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 가치를 가격에 녹이는 시간, 쉽게 말하면 분할 매수 기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는요 이제 끝난 테마예요. 저는 끝난 테마라고 봅니다. 그 시점은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아서 아직은 주식을 즐기기는 해야 되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관련해서 되게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지금 사실 뭐 주식 투자라는 게 사실 원래 시장은 이런 거라고들 다 얘기하더라고요. 네. 원래 그냥 뭐 1년 동안 수익률이 얼마면 나오면 되고 뭐 이런 거니까. 그러잖아 어쨌든 저런 카카오의 급등 뭐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삼성전자 주주들은 역시 같은 우량주인데 그렇죠. 속이 쓰리지. 네, 그리고 쓰리죠. 막 답답하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죠. 계속 시장은 나오고 있고 분명히 좋은데 없고 왜 안 2분기 붙을까? 실적, 3분기 실적 계속 좋을 거라고 하고 근데 오늘 다행히 오늘 보면 후공정 업체들 테스트 업체들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 본주보다는 왜냐면 KPX 투자를 설비 투자하면 결국은 수혜를 받는 쪽은 결국 장비 소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올해는 삼성전자하고 부품주 살래, 장비주 살래 하면 전 장비주를 선택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보면 제가 유튜브 이렇게 해가지고 썸네일 올리시면 이렇게 사실 썸네일을 좀 자극적으로 쓰시잖아요. 나는 뭐 대신 이거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올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작가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 대신에 나는 이거 사겠다. 뭐 썸네일로. 아, 미리 썸네일을 제작을 썸네일까지도 했어요. 저는 지정해줬습니다. 저는 나라면 삼성전자 대신에 이거 산다. 그게 뭐예요? 있는데요. 갑자기 기대가 확 되네. 네, 그죠. 이거는 제 생각은 제 생각일 수도 있기는 한데. 네. 자, 제가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펀드 있습니다. 펀드가. 네. 기관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10,000원짜리 주식을 지금 현재 거래되는 게 10,000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15,000원에 기관 투자자가 샀어요, 그거를. 네. 그러면 따라 사실래요? 왜냐면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10,000원이에요. 근데 그 기관 투자자는 프리미엄을 얹어서 줘가지고요. 15,000원을 주고 샀어요, 그 주식을. 그럼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시세는 그렇게 시세는 형성된 거 10,000원인데 아니고? 그 기관 투자자는 더 웃돈을 주고 15,000원에 산 그럼 거죠. 안 팔죠. 그죠? 어. 네, 그런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예요? 갑자기 또 기대가 되네. 지금 어쨌든 그 대형 IDM 회사들 말고 네. 결국 우리가 지금 팹리스 뭐 비메모리 관련 뭐 파운드리 관련 그런 회사들 이렇게 찾잖아요. 오늘도 보면 테스나나 뭐 관련 업체들 뭐 네페스 아크나 뭐 이런 회사들 많이 올라왔는데 ISC라는 회사인데요. 이거는 리포트가 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뭐 1월 올해까지는 삼성전자하고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보시면 1월 달에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왔고요. 지금 주가는 쉬고 있고요. 어제 좀 많이 올랐고 많이 올랐네. 네, 어제 좀 많이 올랐고 근데 주가는 여전히 이 정도 수준이죠. 근데 왜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 ISC는 후공정 업체에서 그 소켓 만드는 회사거든요. 반도체. 네,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업 내용도 되게 심플해요. 심플한데 일단 실적 먼저 볼게요. 실적을 보시면 내용 보면 반도체 전자부품 검사 장비 후공정 테스트 소켓 만드는 회사고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좀 사업 내용은 되게 간단한데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수출도 여러 나라로 여러 회사로 많이 수출하고 있는 회사고요. 세계 시장 1위 유지하는 회사입니다. 소켓 부분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돼요? 자, 볼게요. 매출이 1,200억, 뭐 1,000억대 하는 회사인데요. 올해 좀 유의미합니다. 올해 보시면 1,500억 매출 정도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많이 들죠. 예상이. 항상 100억대 정도, 뭐 19년도에 좀 안 좋았다 하더라도 200억 했다고 갑자기 작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정도 늘어난 회사입니다. 늘은 회사인데 이거는 사실 이런 회사는 사실 많아요. 많은데 왜 말씀드렸냐면 공시가 하나 나옵니다. 공시. IT 전문 토정 이제 프라이빗 이쿼티죠. 헬리오스라는 이제 펀드에서 네. ISC 경영권을 31%를 샀습니다. 대주주가 일정 부분 남기고 넘겼어요. 펀드한테. 근데 이제 그냥 막 이 헬리오스라는 회사가 그냥 기업 싸게 사가지고 깁싸게 팔고 나가는 뭐 그런 이제 기업 사냥꾼 같은 회사가 아니라 IT 전문으로 기업을 크게 키우려고 하는 회사고. 글로벌? 네. 그 다음에 대주주 대표님도 같이 경영권에 계속 있어가지고 크게 키우려고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보시면 그걸 약간 창을 이쪽으로 옮겨봐 주죠. 네네네. 가려져서. 이제 기사를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요 기사인데요. 여기 IT 전문 토정 PE 반도체 제품 IC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인수를 했냐면요. 보시면
여기 가격이 안 나오네요. 여기 지분을 1,500억에 인수를 하겠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 기사에는 없네요. 제가 확인했네.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포함해서 여기 보시면 한 주당 가액을 28,736원. 네, 지금 가격이 근데 22,000원. 네. 이거는 뭐 제 의견이 아니라 이 펀드에서 프리미엄을 왕창 주고 지금 현재 2만 원대에서 거래하고 있는 2만 원 초반에 거래하고 있는 주식을 28,000원에 산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펀드는 얼마나 많은 실사를 했겠어요. 이 회사를 28,000원에 프리미엄까지 얹혀서 주고 사도 되는지. 근데 28,000원이면 이가 전고점이잖아요. 28,000원 본전이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보고 샀겠냐고요. 이 펀드가.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부터 상승 탄력이나 삼성전자 살래 이거 살래 하면 저는 이제 지금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거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ISC는 되게 좀 매력적인 공시가 있어서 소개해 드릴 겸 그리고 뭐 잡주도 아니고요. 실적도 나오고 매출도 좋고 글로벌 1위 기술력도 갖고 있는 회사라서 소개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이거는 그러면 뭐죠? 저기 보면 아래 거래량 좀 파란색으로 높게 떠져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군요. 이거는 근데 재료가 그냥 다른 거니까. 그냥 이게 아마 그냥 그때 같이 떨어지면서 이날 그 1월달에 삼성전자 떨어지고 하면서 그냥 좀 약간 수급적인 투매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요거 때문에 사실 저도 소개를 드릴까 말까 망설이긴 했는데. 뭐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저는 좀 더 올라와서 대량 거래 나와주면 더 예쁜 모습으로 좀 더 가속이 붙는 모습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구간은 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절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싸게 사서.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 28,000원의 가격이 당장 뭐 내일 뭐 이번 전에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천천히 우상해서 갈 건데 지금 구간에서 사면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좀 지루해도 되게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라서 말씀드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 이렇게 상승할 때 혹시라도 이렇게 같이 막 갑자기 들어가지 마시고 좀 이렇게 낮은 가격에 그렇죠? 들어가죠. 하여튼 주식은 맞습니다. 보니까 얼마에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또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주식이 있나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관련해가지고 사실 왜 제가 오늘 종목별로 좀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사실 시장에 대해서 할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요새 뭐 완전 종목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주 맨날 똑같은 얘기잖아요. 사실 2차 전지부터. 그러니까 여기도 질문 나오는 거 보면 현대차 괜찮아요? 맨날 그거잖아요. 괜찮은 뭐라 그러겠어요? 괜찮습니다예요.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사세요. 뭐 기다릴 지금 수밖에 사도 없죠. 돼요? 사도 돼요. 네, 그거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방송 들으시는 않을 거라서 그냥 저 오늘 좀 약간 흥미를 끌만한 내용을 몇 개 갖고 온 거였어요. 그래서 작가님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은 좀 약간 특집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매매를 저는 찾는다 종목들 그래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 또 하나 이제 오늘은 이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관련해서 되게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숫자 이런 거 거대 담론 이런 거 잘 모르고요. CJ가 2012년 13년 그때 한류 열풍을 가고 돌면서 많이 올랐잖아요. 대표적으로. 네. 왜 올랐을까요? 이때 CJ 보시면 이때죠. 이때입니다. 이때 2012년, 13년, 14년, 15년까지 이때. 왜냐하면 2010년 이전에는 CJ는 쉽게 말해서 국내를 한정으로 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죠? 제일제당 누구로 마찬가지고 뭐 제약바이오 뭐 제일제당에서 하고 있긴 했었지만 근데 2010년 넘어가면서부터 한류 열풍이 불면서 만두나 햇반 이런 것들이 수출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CJ도 중국에 진출했고 뭐 지금은 조금 사업이 힘들어졌지만 그렇게 되면 밸류에이션의 확장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내 성장성을 4,500만, 5천만한테만 줄 수 있는 밸류에이션을 11억 인구, 12억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바뀌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확장이 확 되죠. 이게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화학 3인방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화학 3인방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던 게 백광산업입니다. 백광산업이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많이 올랐네. 네, 많이 올랐죠. 작년에 손소독제 이슈로 인해서 코로나 때문에 잠깐 수혜를 좀 보긴 했어요. 작년에. 했는데 백광산업은 수산화나트륨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좋아지는 회사기도 해요. 항상. 근데 백광산업의 내용을 찾아보면 화학회사인데요. 화학회사인데 그 백광산업의 수산화나트륨이 2차 전지 식각 재료로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화학회사, 그냥 일정 부분 성장성이 정체되어 있는 화학회사에서 또는 모멘텀이 어느 정도 있을 때만 움직이는 화학회사에서
반도체 소재로 들어간다는 건 이 회사의 성장성을 넓혀주겠죠. 그렇죠. 우리가 카카오나 네이버 지금 밸류에이션 확장해 주는 것처럼 신사업이 이제 신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백광산업은 저희가 사실 여기서 매매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서 요 구간에서. 근데 되게 많이 올랐죠.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조금 많이 올랐던 태경케미칼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좀 알 거예요. 드라이 아이스 만드는 회사입니다.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 만드는 회사인데 얘네들이 드라이 아이스가 최근에 이제 배달 엄청나게 많이 하고 마켓컬리나 쿠팡이나 여기저기 드라이 아이스 워낙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수요가 많이 늘 거다. 단가도 많이 늘어났다. 대신에 이산화탄소 가격은 원재료가 된 이산화탄소 가격은 별로 변함이 없는데 가격이 올라가지고 얘네 수요가 될 거다라는 거였죠. 근데 내용을 더 자세히 찾아보시면 태양케미칼이 하고 있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액화탄산이랑 고체탄산이 있습니다. 고체탄산은 우리가 흔히 아는 드라이 아이스. 액화탄산이 근데 뭐가 되냐면 저는 태경케미칼을 사실 되게 여기서부터 많이 매매를 했었는데 왜냐면 그 액화탄산이 이것도 반도체 소재로 들어갑니다. 식각재료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이 화학회사가 아니라 반도체 소재에서 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백광도 그렇고 태경케미칼도 그렇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 이제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도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지금 사라는 거 말라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제가 사세요라면 사겠어요? 많이 올랐죠. 저 못 사지. 못 무서워서 사잖아요. 못 사죠. 그래서 그것만 주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리레이팅이 찾는데 밸류에이션이 되는 기업은 이렇게 오를 수 있으니 그렇죠. 라는 걸 이제 보여준 거고 아직 오르지 않은 그렇죠. 한 주를 이제 소개하겠다. 그렇습니다. 아이 뭐 오늘 이렇게 큰 소리를 아주 크게 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오늘 기대가 좀 되게 되는데. 하루 종일 바빠가지고 텐션이 약간 업되는 상태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약간 좀 그러네요. 네. 네. 어디 그럼 얘기해 봐 주세요. 네. 이거 환호를 되게, 박수를 받을지 욕을 먹을지. 사실 이거 시가총액 지금 2천억 딱 2천억인데요. 2천억. 굉장히 시장에서 잊혀져 있는 회사입니다. 저것도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많이 올랐죠. 예. 카프로라는 회사인데요. 네. 화학주 좋아하시고 좀 약간 나이 있으신 분들, 주식 오래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아는 회사입니다. 예, 카프로라는 회사인데요. 카프로 락탐이라는 걸 이용해서 나일론 소재를 만들거든요. 라는 회사인데 실적을 한번 볼게요. 왜 잊혀졌냐면 실적이 박살이 났습니다. 2018년 이후로. 계속 적자예요. 네, 적자입니다. 적자예요. 적자고 국제 카프로 락탐 시세도 계속 떨어져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을 갖지 못했죠. 네. 그리고 그냥 뭐 나일론 회사고 하니까 뭐 얼마나 성장성이 있겠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이 카프로 락탐이 어디 들어가냐면요. 타이어 코드에 들어갑니다. 타이어 코드가 뭐예요? 그 타이어 고무 안에 이제 그 타이어 잘 안 찢어지게 안에 들어가는 나일론 그 실 안에, 있죠. 타이어 코드 하면 생각나는 회사 하나 있으실까요? 글쎄요, 최근에 뭐. 실적 좋게 잘 나왔습니다. 아. 혹시 여기 보시는데 요 댓글창에 타이어 코드 하면 생각나시는 종목 댓글이 없네요. 네. 카프로 박살났었음. 이거 하나만요. 네, 그렇죠. 네. 타이어 코드 대표적인 회사가 코오롱 인더스트리입니다. 아, 그래요? 네, 코오롱 인더스트리 한번 주가를 볼까요? 네, 신고가 가고 있죠. 네. 타이어 코드 개선세라든가 효 업체입니다. 여기 그 코오롱 인더스트리 여기도 주력 품목이 지금 카프로락탐인 거예요? 아니요. 타이어 코드를 만드는 타이어 회사입니다. 코드를 만드는 곳. 네. 근데 왜 코오롱 인더스트리를 소개시켜 드렸냐면 연관관계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다 납품해요? 2대 주주예요. 2대 주주입니다. 네. 아, 코오롱이? 네, 코오롱 인도가 1위는 효성 TNC. 효성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카프로가? 네. 아. 카프로의 대주주가 효성 TNC고요.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2대 주주고. 근데 효성 TNC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죠. 그렇죠. 올해. 코오롱 인더스트리도 엄청 많이 오르고 실적 좋았습니다. 그러면 카프로 실적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겠죠. 좋겠죠. 네. 그래서 카프로 1분기 실적을 보면요. 1분기 실적을 보면 드디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소액이지만. 그리고 최근에 카프로 락탐 시세를 한번 보면요. 이거는 아마 쉽게 못 구하는 자료실 건데요. 이거는 제가 본사에 있는 이제 애널리스트 친구 두들겨가지고 받아낸 때렸어요? 거예요. 네? 내놔 해가지고 받아낸 건데 그 아까 보시면 카프로는 거의 이제 카프로 락탐 시세하고 연동이 되는데 2020년 보면
이제 여기는 2020년부터 있지만 19년, 18년 보면 계속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락타운 가격이 올라오니까 주가 따라 올라왔죠. 아마 더 올라갈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잠깐 이제 이격이 되어 있기는 한데, 요거는 잠깐 뭐 이격이 되어 있는 거, 이격 벌어지면 또 따라가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관점은 아직 하나도 안 나왔죠. 아직까지. 카프로가 락타운을 생산하려면, 카프로는 우리나라 락타운 80% 마켓시어 1위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거의 뭐 우리나라에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황산을 생산을 해요. 황산 공장이 있어요. 황산. 네. 근데 2020년 1월 기사를 보면요. 뭐가 있냐면, 짠. 카프로 이거 2020년 기사입니다. 2020년 3월, 작년 1년 전 기사. 2차 전지 소재 네. 진출. 네. 똑같죠, 스토리가. 앞으로 백광산업이랑, 태경케미칼. 그거는 화학회사에서 반도체 소재 회사로의 변신. 카프로는 나일론 화학회사에서 2차 전지 소재 회사로 변신. 뭐가 달라요? 똑같죠. 똑같죠. 그리고 제가 기술적으로 항상 하는 게 뭐였죠? 대량 거래. 여기 보시면 4월 달에 빵. 1분기 실적이 잘 나와서 그런 거였을 겁니다. 네. 근데 주가가 떨어질 때 거래량이 거의 없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2월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게 신고가 갈 때 거래량이 없으면 거기를 뚫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근데 거래량이 계속 없는 구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서 그럼 매도는 언제쯤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무서운 게 이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오를 때도 화끈하게 오르는데 떨어질 때도 화끈하게 떨어져가지고 근데 파는 이 시점을 못 잡아요. 주식은 회사가 바뀌는 회사잖아요. 네. 지금을 팔 매도 이유가 시점을 지금 이 상황에서 매도를 고민한다는 건 이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주식에 있어서 굉장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장기 투자로 네,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된다. 저의 그 영린 같은 단타 매매로서 그거를 약간 해명하기 위해서 준비한 거긴 한데요. 이런 주식은 장기로 가져가기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 실적으로 턴어라운드 되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회사의 변신도 있는 회사고, 그러니까 올해 이제 사업 보고서라든가 좀 몇 가지 아직 리포트가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제 올해 실적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조금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화학 애널리스트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그럼 애널 쓰겠죠. 그러면 분명히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2차 전지 소재로서의 변신이 과연 어떨까?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가속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근데 이제 소재라는 것도 종류가 다양한데 네. 어떤 소재를 집중한다는 거죠? 아니 이제 여기는 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순물 보시면 양극재와 전해액의 주요 소재 황산. 황산 자체로. 네, 황산 자체가 고농도 황산. 그러니까 황산 공장을 증설해 가지고 그 황산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런 전통적인 화학 회사들이 탄소 배출권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기업 자체의 그 존립도 그 위협받는 회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다들 이제 뭔가 살아나기 위해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대기업들도 지금 대기업 집단들이 다 이런 시대 흐름에 맞춰가지고 변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도 그거에 맞춰서 변하는 주식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자신 있게 얘기하셨으니까 한번 계속 제가 지켜보면서 네. 네. 가끔씩 스트레스 좀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그 네. 이거 턴어라운드라고 하기에는 아닌 거고 이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네. 그러니까 새로운 신사업 진출로 네, 그렇죠. 이제 회사의 확장성을 더 성격이 주는 거죠. 네, 좀 더 맞습니다. 다양해지거나 새로워지는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제 오늘 다음 주 시장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도 또 궁금하거든요.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어떻게 대응할까?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나라 20일 동안의 수출 데이터가 나옵니다. 9시에. 그날도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많이 늘어났다는 데이터가 나오면 당연히 관련 섹터 좋을 거라고 보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뭐 재미는 없어도 그때 화요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 가치를 가격에 녹이는 시간, 쉽게 말하면 분할 매수의 기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답답하시더라도 조금은 일정 부분 포트에는 여전히 가지고 가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 아마 화요일 새벽이 되겠네요. 이제 뉴욕 연준 윌리엄스 총재가 이제 조금 연설이 좀 있어요. 네, 그날 매파적인 발언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분은 좀 센 것 같은데. 네, 항상 세잖아요. 근데 이미 시장에서는 매파에 대한 경험을 이번 주 화요일 날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 경험을 했고. 그렇죠. 근데 아니 사실 이번에 우리가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만 기대했지 금리 인상 얘기가 그렇죠. 나올 거는 전혀 네, 생각도 없었죠. 못했던 걸 확 근데 던져가지고. 뭐 오히려 저는 잘 됐다라고 봐요. 오히려 불확실성이 불확실성이 해소. 제거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
또 유동성에 대한 것들 이런 식으로 조치할 거야라고 시장이 힌트를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더 매매를 해도 된다. 다만 불안한 요소가 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엄습하는 게 지금 종목장이고 코스닥이 1000을 넘었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성장주들 올라가고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도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지금의 흐름이 2018년도랑 너무 좀 비슷해요. 오늘도 보면 대북주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때 제가 이거 처음 출연했을 때 느낌이 2017년, 18년 흐름하고 지금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2017년도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위중의 대형주장이었고 2018년 초까지 그런 흐름이 나왔다가 2018년 이제 봄부터 시작해서 바이오 확 불을 뿜었고 2018년 여름부터 대북주들이 확 뿜었다가 그때 2018년 10월달 한 달 동안 정말 지수가 박살이 났거든요. 근데 그런 왠지 좀 뭔가 지금은 다들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런 이슈에 대해서 다들 경계심을 갖고 보고 있어요. 밸런스가 맞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더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이 경계심을 내려놓을 때가 되게 내려놓고 주식 더 가. 주식 이제 완전 계속 가는 거야 주식. 그러면 되게 위험한 시점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 시점은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아서 아직은 주식을 즐기기는 해야 될 때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데서 사실 이제 뭐가 탁 튀어나오는 거니까. 그게 중요하죠,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촉이 올 때마다 이제 한 번씩 점검을 해봐야죠. 그게 꼭 위험 요소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자꾸 이제 이렇게 점검해보는. 그래야 이게 적절히 브레이크를 밟아야. 이제 그런 신호들은 아마 이제 뭐 주가의 호가 창에서도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의 대화에서도 나타날 거고, 뭐 여러 가지 신호들이 나오겠죠. 그 어떤 분은 그거로 그 영국의 그 인도발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그거를 주시하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는요. 이제 끝난 테마예요. 저는 끝난 테마라고 봅니다. 진짜 끝난 테마라고 보고요. 그게 근데 사실 예상하기는 어려워요. 예상하기는 당연히 제가 뭐 예상하겠습니다. 그게 갑자기 확 변이해가지고 정말 뭐 백신이 상상도 안 될 정도로 이제 안 듣고 다시 경제봉쇄 해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 그것까지 저희가 지금 어떤 사람도 예상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이제 백신 코로나 관련 주식들은 조금 이제. 근데 지금 이제 사실 이번에 이 발표 이후로 이제 달러 강세가 되면서 미국 경기도 6.5에서 7%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흥국의 돈이 전부 이제 미국으로 쏠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한국은 좀 그 걱정을 좀 덜 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일단은 환율이 오늘 되게 많이 오른 거, 뭐 어제 좀 갑자기 어제 여기에서 좀 많이 올라서 걱정했는데 오늘 장중에는 별로 안 올랐었고, 일단은 글쎄요, 지금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을 가지고 좀 판단하기 좀 이르지만 어제도 왕창 때렸다가 또 환매수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기저에는 올해 우리나라 수출은 늘어납니다. 그렇죠. 항상 코스피는 수출과 연동됐었고, 거기는 그게 깨지지, 그게 제 주식을 올해도 해도 된다라는 기저인데 그게 깨지지 않는 이상은 전 주식을 계속 할 거고요. 지금 아직은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아니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그 미국이 어차피 이제 모든 중심에 있으니까 지금은 미국 경제가 우리가 이번에 글로벌 밸류체인 미국의 밸류체인 안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반도체하고 이 배터리하고 전기차. 그래서 한국은 미국의 성장과 같이 갈 것이다. 이게 이제 외국인들의 판단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해요. 하여튼 긍정적으로 아직은 긍정적. 시장을 좀 보시니까 안심하고 한번 투자를 해보도록. 시장은 편한데 종목이나 계좌가 편하지 않는 게 참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좀 그건 좀 그런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중소형주를 어떻게 찾는지는 또 말씀드렸던 거고요. 다음에 올 때는 또 대형주 이야기 좀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게 저 다른 분에게도 이 같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현대모비스가 얼마 전 며칠 전에 공시가 하나 떴는데 국민연금에서 10%를 지분을 매입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전에는 없는 건데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10%. 보통은 그 지분 매집하는데 그렇죠. 그 차분차분히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데서도 이걸 이슈로 다루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 국민연금이 연기금에서 사면은 그 주가는 다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르지도 않고 계속 또 횡보를 해. 느낌이 싸해. 모비스 저도 한번 최근에 사실 저는 모비스는 사실 좀 사실 관심 종목 밖이라서 사실 안 봤는데 사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문제도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찾아볼게요. 대형주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 좀 같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